안녕하세요. 토지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토지 수용 대표적 감면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대표적인 감면 4가지 중에서 나머지 2가지 대토보상 과세특례와 대체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대토보상 과세특례인데요. 해당 요건부터 좀 살펴볼게요.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뭐냐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 공익수용 감면이랑 요건이 똑같죠. 2년 이전. 왜냐하면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 차익으로서 공익사업 그 지역 내에서 조성된 토지로서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 이 2가지 감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과세특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감면이고 하나는 과세 이연의 특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양도소득세 40%의 세액감면에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죠. 원래는 15%였는데 개정이 돼서 4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사업이 일어날 때 자금에 대한 완급 조절을 위해서 40%로 이제 더 늘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액감면 특례가 있고, 그래서 다른 감면을 포함해서 1과세기간 동안에 최대 얼마죠? 대부분 1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5과세기간 동안은 최대 2억 원까지를 이제 세액감면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이라고 쓸게요. 선택.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는 뭐냐면 지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받는 토지를 추후에 양도를 할 때 그때 이 과세를 그때까지 이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 해당 대신 토지 받은 거를 양도할 때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과세이연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의 명시가 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대토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 받는 토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제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후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대부분 대토특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전매금지가 있는데 이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서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이제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해 버린다거나 또는 이제 사후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 납세자가 잘못을 했다 라고 한다면 감면세액 전부 또는 과세이연세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을 해서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보상 감면도 적용이 불가하세요. 그러니까 대토보상 과세특례를 적용 못 받는 건 당연하고 일반적인 수용의 경우 공익수용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적용이 불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제재 조건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이연을 선택을 했을 때 과세이연 그 토지를 양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면, 그 과세이연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돼서 취득가액이 아주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대토 토지의 취득일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만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토 토지 양도할 때 그 종전 토지의 과세이연 금액은 비과세가 불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대신 토지를 받죠. 내가 사업지구에 갖고 있던 토지를 이제 대신 다른 토지로 받는데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올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그 비과세 부분은 과세이연 금액, 종전 토지에서 과세이연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 왜냐하면 과세를 이연해줬지 과세를 면제나 비과세를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은 꼭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입법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지방세 쪽이세요. 취득세 감면인데, 네, 설명드리면 먼저 이제 계약일이나 사업인정 고시일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체결을 해요. 새로 취득할 신규 주택 또는 신규 토지 그 해당 사항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제 건축 허가, 신축에서 건물을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는 기간부터 1년 이내 또는 농지는 2년 이내까지 대체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이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토지 수용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종전 생활터전을 아예 잃어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법상에 토지 수용이 이제 일어나면 대체 취득을 하게 되면 이런 일정한 기간 요건이나 나머지 기타 요건들을 다
충족하게 되면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에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사항이세요. 근데 이제 제외되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급 사치품들이에요. 이런 중과 대상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은 적용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생활의 터전을 대체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봐주는 건데, 이런 이제 누가 봐도 고급 상태 이제 중과받는 것까지 감면해 주진 않겠다. 그리고 취득세율이 중과 대상은 더 높을 거잖아요. 세율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면을 받아버리면 세수 일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실무적으로 많이 이제 펼쳐지죠. 부재 부동산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더라도 당신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이기 때문에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은 내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은 했어요. 하지만 사실상 그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그래서 대체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대체 취득의 부동산의 종류나 소재지 여하에 따라서 투기 지역은 제외되실 수 있으세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농지냐, 뭐 이런 부분을 따져서 이 기타 여하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구입을 하는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지에 시군구청 재산세과 이 취득세 감면 쪽 전화를 하셔서 이것들을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즉각적으로 문의에 대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면 범위는 신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 종전 부동산 가액 합계액 범위 내, 그러니까 내가 수용 보상 금액을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신규 취득한 부동산이 15억이면 당연히 여기서 10억까지만 감면이 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이제 감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